홍준표 시장과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간 고소고발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을, 홍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달서구 상인 이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창업 기반 조성과 골목 상권 환경 개선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시민사회단체 간 고소고발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장의 독선적인 행정을, 홍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7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홍 시장이 명태균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측근들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옹호한 것과 관련해서 내란 선전죄로도 고발했습니다. 이 정부가 오래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시탐탐 서울을 쳐다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홍준표는 대구에 관심이 없는 것이고 대구 시민을 기만한 것이고 우리 대구 시민들로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라의 일을 맡으면 안 되죠.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대구 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 거부를 놓고도 홍 시장이 직권 남용을 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허위 사실이라며 무고죄 등으로 역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홍 시장의 고소고발전은 홍 시장 취임 이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활용해 개인 업적을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퀴어 축제에 공무원을 동원한 공무집회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시는 정책 토론회 청구 과정에 불법 서명 의혹 등으로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 참여연대는 언제나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들어 시장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며 음해성 허위 고소 고발을 일삼는 곳은 일벌백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성격에서 나온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의 어떤 언론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시장이란 게 모두가 만족하는 시장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소리조차도 안 듣겠다는 건 이 사실 민주적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없는 형편이고, 사실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사실 계속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같은 정치 행태 자체가 반대편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고소고발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처벌된 사례가 없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노후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는 달서구 상인 이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부터 4년 동안 272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골목 상권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상인 이동 중에서도 올베로와 맞닿아 있는 북편 지역은 노후주택과 단층으로 이뤄진 구도심입니다. 1987년 이 일대가 택지로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마저 떨어진 이곳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상인 이동 전체 면적의 절반이 조금 넘는 50만 2천 제곱미터에 앞으로 4년 동안 국비 포함 272억 원을 투입해 창업 기반 조성과 골목 상권 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상인 이동 30대 이상 노후된 주택과 상가로 지역 분위기가 참 침대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동에 활력이 필요하던 차에 앞으로 272억으로 큰 사업비가
투입되면 주민들 생활도 편리하게 지리라고 생각하면 우리 동도 큰 발전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상인 이동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의 기능을 부활시키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과 실습 공간이 될 창업 상생 교류 거점을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들의 시험장이 될 시범 상가도 건립합니다. 상인 이동 경로당을 신축해 노인 일자리 거점으로 활용하고 민들레 어린이 공원은 복합화 사업을 통해 공원 재정비와 함께 100대 가까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인 이동을 가로지르는 상원로를 중심으로 폭염에 대비한 열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난 대응형 사업을 함께 추진합니다. 이 밖에 민간과 함께 대구형 청년 사회주택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구를 대표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8곳이 상인 이동으로 이전해 초기 창업자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현재 침체되어 있는 상인동 지역이 1990년대 달서구의 중심 상권을 되찾아 기존 도시 재생 사업과 더불어 달서구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서구는 2018년 죽전동을 시작으로 2019년 송년 1동, 2020년 상인 3동에서 정부 공모를 통한 도시 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인 2동은 이전 도시 재생과 달리 달서구 최초로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개관특별전 여세동보 세상함께 보배사마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재정비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대구 간송미술관이 16일부터 첫 상설 전시를 이어갑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으로 수집한 회화와 도자기 서예 작품을 통해 한국 고미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첫 번째 상설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번 첫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간 부족 등으로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소중한 유산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시 기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습니다. 보존을 위해서이기 때문인데요. 3개월에 한 번씩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유물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오셔도 또 새로운 우리의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실 수 있는, 지금까지 저희가 성설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에 20년, 30년에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국보 6점을 비롯해 회화, 서예, 도자 등 간송의 대표 소장품 총 39건, 52점을 선보입니다. 국보인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 그리고 백자청화 철제 동체 초충남 국문병, 고려와 조선을 대표하는 이 두 국보를 비롯해 청자 10점과 백자 8점을 통해 고려와 조선의 멋과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회화는 산수화와 풍속화를 선보이는데 겸재정선의 금강전도, 우리나라 제1의 손으로 불리는 이징의 금리산수도, 조선 최후의 거장 오원 장성업의 산수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화가 신윤복의 풍속화를 모은 해원전신첩도 공개됩니다. 해원전신첩은 일본에 유출된 것을 간송 선생이 1935년 오사카의 고미술상에서 구입했고 1970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단아하고 기품 있는 궁체로 쓰인 해경궁 홍씨의 서간, 정조의 의제시인 정예공연 시연시를 비롯해 안평대군, 선조, 흥선대원군 등 조선 왕실 명필들의 서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풍속화, 산수화,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던 단원 김홍도의 백매는 이 전시실에 단독으로 전시됐습니다. 직업 화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문인으로서 시정과 흥치를 계속 유지하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었던 단원 김홍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첫 상설 전시에 이어 오는 4월 화조를 주제로 첫 번째 기획전을 열 예정이며 삼성문화재단 화합미술관과의 공동기획전 겸재정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술관으로는 최초로 2024 한국관광의별에 선정된 만큼 관광연계 프로그램인 밤의 미술관과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수리보건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매년 겨울이면 민가로 내려오는 야생동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큰데요. 특히 지난해 경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섰는데 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은 농민들에게 언제나 큰 골칫거리입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농작물을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일년 농사를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이 84억 5천여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김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서 5년 이상 연작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설치 금액의 최대 60%를 지원합니다. 설치 시설은 철망 울타리와 목채기로 농가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난해 총 설치한 이제 시설이 129개소였고요. 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과를 본 농가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돼지도 이거 하면 막 이게 되고 막 지지면서도 들었다가 전기가 팍팍팍 하니까 바짝 보면 알잖아. 막 이까지 들었다가 안 되니까 나가더라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농작물 피해로 전전긍긍했던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달서구가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배 넘게 인상합니다.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한편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흡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달서구청 단속반이 공원을 찾았습니다. 공원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달서구 관내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정된 5곳의 횡단보도 기준 5m 이내에서 흡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달서구는 오는 21일부터 금연구역 과태료를 2만 원에서 2배 넘게 오른 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공원 169곳,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579곳, 도시철도 출입구 113곳, 횡단보도 5곳 등 총 866곳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볼리내거리와 상인내거리, 상화내거리, 신당내거리와 죽전내거리 횡단보도도 금연구역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과태료 금액 상향은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현장 적발을 원칙으로 금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금연구역에서 256건의 흡연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50건 이상 꾸준히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 단속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금연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겐 겨울이 유독 더 춥습니다. 찬바람을 피할 집이 없고 있어도 홀로 이겨내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위해 집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주택을 제도화해달라는 정책 토론 청구가 대구시에 접수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역 광장입니다. 영하의 날씨지만 광장 한켠에 한 노숙인이 이불을 덮고 칼바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오랜 기간 노숙을 하던 한 60대 남성은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쪽방촌은 바깥 온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구에 있는 노숙인은 약 100명, 쪽방촌 주민은 약 6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빈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하고 각종 복지 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른바 지원주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거만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주거 취약계층분들 중에 실제로 이제 혼자서 이제 생활하시기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제 복지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생활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은 주거와 같이 그분에게 거주하기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그런 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거나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반빈곤 네트워크 등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는 1,743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했습니다. 토론을 통해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점검해보고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시설, 그리고 복지관, 그리고 자립지원센터, 그러고 나서 최종 신급이 지원주택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낮기도 하고 만족도도 높고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이 온전히 보증될 수 있는. 현재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주민 1,20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대구시에 정책 토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청구된 서명부의 확인 등을 거쳐 토론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난 2020년 대구시는 이전이 확정된 신청사 부지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당시 준공 예상 시기를 2025년으로 보고 5년 동안 토지거래를 일부 제한해 왔는데요. 완공 시점이 2030년으로 미뤄지면서 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을 달석으로 옮기겠다고 결정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이전 예정지 일대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막겠다며 옛 두류정수장 주변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성당동과 두류동, 감삼동 이런 169만 2천 제곱미터 안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인 달서구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으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알고는 안 들어오죠. 빈집이 많아요, 이 동네. 빈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수요자는 허가구역 안에서도 토지 취득에 제약이 없었지만 다른 용도의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토지 거래에 제한을 받자 민간기업 차원의 주택 재정비 사업 추진이 둔화됐고 시청 이전 결정으로 불타올랐던 부동산 매매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대구시청이 들어온다고 좋다 했죠. 좋다 했는데 사실상 동네를 봐서는 아무 현재를 봐서는 득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오히려 못 가놓는 머리 갖다나 거래한 데 더 안 되고 이거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이 상당히 여러 집 있었는데 지금 반태장 다 문 다 닫았습니다. 대구시는 2020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그 기한을 신청사 준공 시점인 2025년 2월 4일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사이 재원 마련 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미뤄졌고 이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5년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참았는데 다시 5년을 참으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주의적 행태입니다. 대구시와 달서구는 신청사 건립 지연에 따른 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반대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실제 대구시는 신청사 예정부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달서구도 대구시의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필요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혀 토지 소유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대구를 거쳐 경선까지 가는 대경선이 개통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이용객은 87만 2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만 8천 명으로 당초 예측 수요인 하루 4만 7천 명의 60% 수준입니다. 수송 현황 분석 결과 대경선은 평일보다는 휴일이, 출퇴근 시간대보다는 낮 시간대 승객이 많았습니다.
대구역의 경우 전체 수송의 22.3%를 점유하면서 동성로 인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대구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이 12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 이자 가운데 2%를 2년 동안 달성군이 지원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2년 일시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달성군에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890만 킬로미터를 무사고로 운행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지구를 220바퀴 도는 거리로 공사가 1997년 개통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구시는 상동교에서 동신교에 이르는 신천 둔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에 LED 가로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 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나머지 구간은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현장대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이론 교육을 포함해 실제 화재 확산 방지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대원들의 실질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교육 공무직원 11명을 채용합니다. 특수교육 실무원 9명, 특수돌봄 전담사 1명, 통화차량 안전요원 1명을 모집하며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입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도로 살얼음, 블랙아이스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 블랙아이스는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대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도로 위 암살자로도 불리는데요. 이번 주 내내 수도권에선 105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당분간 출퇴근길, 빙판길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